자, 이 시간에는 토의 중심 논술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토의 중심 논술 지도라는 것은 결국 이제 협의, 즉 협동 작문이든 뭐 워크숍이든 그 안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어떤 그 협의의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전략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라서 원래는 이걸 먼저 할까 하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인 협동 중심 그리고 이제 협동 장문 그리고 워크숍을 먼저 하고 그 워크숍이나 협동 장문에서 협의하는 과정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밝힌 게 이제 이 토의 중심 논술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의 중심 논술 지도는 각 과정별로 구체적으로 이제 글이라는 것이 글쓰기가 계획하기에서 뭐 내용 생성, 내용 조직, 쓰기, 고쳐 쓰기 등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별로 뭐 어떠한 토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점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토의 중심 논술 지도의 이론적 배경을 보자면 첫 번째 논술은 독자를 상정한 의사소통적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지작용과 사회적 인지작용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개인사고와 집단사고가 합쳐지는 것이 글쓰기고 논술은 그 글쓰기에서 독자 물론 독자라는 것이 뭐 시험에서 그 채점하는 사람이겠지만 그 독자를 상정하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인지작용만 발휘돼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인지작용도 참고해서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이제 최근에 쓰기 동향이 과정 중심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과정 중심은 이제 인지주의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구성주의 영향이죠. 그리고 학생 스스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전략 사용에 비중을 둔다. 그러니까 전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교수자가 직접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 전략을 통해서 작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인지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 혼자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하고 그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 사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토의 중심, 협의 중심이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과정 중심, 전략 중심의 인지주의 작문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토의라는 것은 결국 이 논술 쓰기의 과정이다. 토의를 통해 가장 적절한 전략을 발견하는 것이다. 토의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전략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하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업 과정별로 절차를 보자면 크게 이제 준비 단계, 활동 단계, 정리 단계로 이 토의 중심의 논술 지도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영역별 수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과제를 논술이라면 논술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단계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학습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활동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의 일반적인 절차, 글쓰기에서는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하기, 고쳐 쓰기 그런 일반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절차대로 하면 되겠죠. 대화 및 토의를 그 절차에 따라서 대화 및 토의를 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토의를 해 나가면서 글쓰기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정리 단계는 이제 마지막이죠. 문제 해결 과정의 적절성은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된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활용 단계에서 학습한 문제 해결의 원리 및 방법을 다른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정리 단계는 어떻게? 첫 번째, 활동 단계에서 했던 그 여러 해결 방안들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 실제로 글 내용 생성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전략을 썼는데 그 전략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가 하나가 되겠고요. 정리 단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활동 단계에서 학습한 여러 문제 해결의 원리, 전략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 글 말고 다른 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키는 것. 즉 전략 사용을 특정 목적, 특정 과업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다른 목적, 다른 과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리 단계에서 지도해야 될 또는 학생들이 수행해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의 중심 논술 수업 절차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쓰기의 단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 꺼내기, 즉 내용 생성하기 단계인데요. 이 내용 생성하기 단계는 뭐 아시다시피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단계죠. 그 모둠 토의를 통해서 아이디어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가 능숙한 동료로부터 지식이나 사고, 전략 등을 자연스럽게 이양받아서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시키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크게 이제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 매핑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은 자유연상과는 달리 목표 지향적인 사고 활동이다.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 논의할 것인가를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목표와 관계없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죠. 혼자서 그 브레인스토밍은 당연히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서 이제 그 목표와 관련된 즉 글쓰기 주제와 관련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토의를 좀 일정한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자유연상하고 다르다. 자유연상은 정말 뭐 어떤 내용이든지 마음대로 가지를 쳐 나가면 되지만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 거라면 계속 가지치기식으로 연상을 해 나가면 되지만 이 브레인스토밍은 그 글의 목적, 뭐 글의 주제 그런 것과 관련지어서 해 나가는 집단적인 어떤 사고 내용 생성 방법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인드 매핑인데 이건 생각 그물이란 말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생각 그물은 그냥 마인드 맵을 한글로 번역한 거고요. 예, 브레인스토밍을 두뇌 폭풍 그러진 않죠. 근데 마인드 맵은 이제 뭐 생각 그물이란 말 가끔 쓰기도 하는데 브레인스토밍이 집단 사고를 전제로 하는 활동인데 이 생각 그물 즉 마인드 맵은 개인적인 사고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뭐 주제를 가운데 놓고 자유롭게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연상해 나가는 그런 것이지만 마인드 맵은 이제 혼자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물론 뭐 마인드 맵을 모든 별로 할 수도 있긴 있으면 아무래도 마인드 맵을 혼자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많은 전략이 있겠지만 주로 이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 맵이 주요 전략이고 이를 이제 혼자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제 집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토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생성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각 묻기, 즉 내용 조직하기죠. 이제 생각 꺼내기, 즉 내용 생성하기를 통해서 생성된 아이디어를 속성별로 유목화하는 것, 그리고 체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구조화된 논리적 사고의 틀을 이양하기에 유용한 전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생성하는 것은 좀 이제 양적인 측면이 좀 더 중요하다면 여기서는 이제 좀
구조적인 잘 짜여진 어떤 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논리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글이 어떻게 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글이 될 수도 있고, 잘못 배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뭐 논리적이지 않고 좀 약간 억지가 되는 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전제가 어떤 원인이 나온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글이 배열되어야지 결과를 먼저 쓰고 원인을 쓴다. 뭐 글쎄요, 뭐 어떤 문학적인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라면 좀 논리적이지 않은 배열이겠죠. 예. 자, 이 생각 묻기, 즉 내용 조직하기에는 다발짓기, 클러스터링이라고 하죠. 생각 묻기의 전략으로 마음 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그냥 심리적 부담 없이 편안하게 밖으로 표출하는, 즉 초보적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이 다발짓기고요. 이제 개요짜기는 반대로 이제 생각 묻기의 전통적인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내용 조직하기 그러면 다 개요짜기죠. 예. 다발짓기는 좀 이제 어떤 그 논리적인 연관성을 좀 글의 전체 구조와 관련 없이 그냥 관련된 거를 이렇게 어떻게 유목화시키는 거라면, 개요짜기는 글의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위계적 관계를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치밀한 구성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어려운 그런 상위에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여러분들 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개요만 잘 짜면 글 거의 다 쓴 거죠. 예. 디테일한 내용들은 사실 뭐 개요 안에서 좀 수정해 나가면 되지만 개요만 잘 짜면 거의 다 글 쓴 거고, 뭐 여러분들 뭐 대학원 혹시나 진학하셔가지고 논문 발표를 한다 그러면 사실 개요 정도의 수준에서 이 논문 계획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요 정도를 보고 사실은 이 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있고, 다른 그 글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뭐 개요만 봐도 어느 정도 올 하면서 잘 썼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할 수도 있죠. 저게 뭐야 하면서. 그래서 개요 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글의 어떤 전체의 구조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개요 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토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개요를 짜게 되면 혼자서 짜는 것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술 교육의 초심자에게는 생각 묻기 전략, 클러스팅, 그리고 능숙한 학습자에는 개요 짜기 전략, 생각 묻기 전략이라고 제가 잘못 썼는데 나중에 또 이거 고치려고 하다가 또 못 고쳐서 그냥 동영상을 저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잘못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 묻기 전략이 아니라 다발짓기 전략이죠. 그러니까 초심자에게는 다발짓기, 능숙한 학습자에게는 개요 짜기 전략을 하는 것이 좋다. 예, 클러스팅은 어떤 뭐 글 전체 구조와 관계없이 일단 아이디어를 이제 여러 아이디어를 생성해낸 아이디어를 어떻게 뭐 어떤 밖으로 묶어내는 그런 전략이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고쓰기, 이제 표현하기라고 하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스피드 라이팅, 얼른 쓰기라 해서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글을 빨리 쓰도록 고안된 전략이죠. 그러니까 완벽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초고쓰기의 단계에서 글쓰기에 대한 어떤 불안,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거죠. 글 전체의 어떤 내용 구조와 관계없이 일단 쭉 써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초고쓰기 단계에서는 초고답게 그냥 어떤 완성도 생각하지 말고 형식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데 줄줄 써봐라 하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 이 얼른 쓰기 단계에서 좀 더 세부적이고 잘 짜여진 글을 쓸 수 있으나, 좀 글쓰기 초보 단계에서는 얼른 쓰기를 학생들에게 시도해 보는 건 괜찮다. 두 번째, 함께 쓰기는 앞서 했던 협동 작문과 관련된 것이죠. 소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초고를 생산해 내는 전략으로서 글 쓰는 동안 지식이나 사고를 교통할 수 있다. 그리고 필자의 상황과 독자의 상황을 동시에 분명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전에 했던 내용이지만 어떤 양보와 협동 등 사회적 태도를 배우게 되고,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 즉 정의적 능력 영역에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혼자 쓰기는 이제 말 그대로 앞서서 토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생산했다 하더라도 글 자체는 혼자 쓸 수 있잖아요. 또 논술은 기본적으로 혼자 쓰는 거니까. 예. 다만 이제 뭐 문법 철자 같은 거 형식적 요소보다는 구조적 요소는 신경 써야 되겠지만 형식적 요소, 즉 이제 뭐 문법 철자 같은 것은 좀 신경을 덜 쓰게 하고 내용에만 집중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글을 쓸 때 고려해야 될 것이 많으면 글쓰기에 대해서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용 중심으로 쓰게 하는 게 필요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혼자 쓰기는 사실 이제 토의 중심 논술 지도의 어떤 그 최종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의 중심 논술 지도의 최종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고쳐쓰기죠. 고쳐쓰기는 이제 글 다듬기, 즉 동료들이 초고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그래서 동료들이 첨삭한 내용 또는 조언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다시 글을 써 나가는 것이고, 교사의 경우 이 글 다듬기에 대한 원리, 절차적 지식 같은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또 시범과 예시를 통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글 다듬기에 대한 전략을 학습자들에게 이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글 다듬기는 학생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글 전체 수준에서부터 큰 순서에서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글을 고치는 것, 그리고 이제 각각의 단위별로 글 전체 수준, 단락 수준, 문장 수준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학습이 되어야 되고, 학생들이 그렇게 지식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글 다듬기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범, 예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그 교사의 능력을 이양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쓰기는 이제 글 다듬기의 결과를 활용해서 초고를 고쳐 쓰는 과정으로 다듬기와 표현하기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예. 글 다듬기는 이제 어떤 글을 놔두고 잘못된 부분만 고치는 거라면, 다시 쓰기는 아예 새로 쓰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로 쓴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교사나 동료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새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사실은 뭐 최종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후속 과정으로 평가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고와 조정의 여지는 또다시 남아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평가는 이제 자기평가하고 상호평가가 있는데, 자기평가는 이제 어떤 일련의 쓰기 과정을 상위 인지를 활용해서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 초인지라고 한 것은 상위 인지의 다른 표현이죠. 뭐 초인지, 상위 인지, 메타 인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상호평가는 체크리스트 등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고쳐 쓰기를 위한 평가, 물론 뭐 평가 받고 한 번 더 고쳐서 쓰겠지만, 고쳐 쓰기를 위한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정말로 이 글의 어떤 완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글의 완성도를 평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과정이 이제 토의 중심 논술 수업의 절차인데요. 각각의 수업에서 이제 보통 토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사용되는데, 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토의 중심 수업은 여기 뭐 모든 단계에서 토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실제 그 수업 안에서는 학생들의 뭐 숙련 정도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어떤 부분에서는 토의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글쓰기 혼자서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봤던 표현하기 단계에서, 초고쓰기 단계에서 뭐 혼자 쓰기 할 수도 있고 여럿이서 쓰기 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엔 여럿이서 쓰기 하다가 학생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혼자 쓰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쓰기 단계에서 여럿이 쓰는 건 번잡스럽다, 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쓰기 단계가 아니라 그 이제 뭐 초보 학생들에게는 얼른 쓰기,
그런 것들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 토의 중심 논술 수업의 절차라는 것은 사실 이제 앞서 배웠던 워크숍이라든지 그 협동 작문에서 각각의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도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예를 보여주는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특별히 새롭다라기보다는 토의 중심으로 논술을 수업한다, 글쓰기 수업한다 보면 수업한다는 것은 이 각각의 쓰기 과정별로 어떤 방식으로 토의를 하는가, 뭐 어떤 전략을 주로 사용해서 토의를 하는가, 뭐 그런 것을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토의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계획하기, 생각 꺼내기는 이제 내용 생성하기, 생각 묻기는 내용 조직하기죠. 이 단계별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교수 학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워크숍, 뭐 브레인스토밍, 대화법은 이제 뭐 학생들끼리서 대화를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직소는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이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평가를 하라는 것이고, 보시면 이제 첫 1차, 2차, 3차 되어 있습니다. 차시. 여기 단계별 지도 과정 옆에 차시가 있는데 보면 이제 1차 계획하기부터 생각 묻기까지 주로 10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글쓰기 토의 중심 논술 수업을 할 때 생각 묻기까지 무려 10시간이 걸렸어요. 왜냐? 어떤 그 뭐 전략 책임 이양하기, 쉽게 말해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시간이 브레인스토밍 1시간, 다발 짓기 1시간, 개요짜기 1시간씩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2차씩 하게 되면 좀 시간이 줄죠. 일단 전략 책임 이양하기, 즉 이제 어떻게 브레인스토밍 하느냐, 어떻게 개요를 짜느냐, 어떻게 다발 짓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략 책임을 이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1차 시에는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즉 집단적인 그 내용 생성하기를 했는데 2차 시에는 이제 뭐 좀 방법을 바꿔서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 그물짓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 그물짓기는 새로 시작하는 거라 전략 책임 이양하기를 2차 시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3차 시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문제 발견하기 1시간, 브레인스토밍 1시간. 혼자서 전략 책임 이양하기를 뺀다 하더라도 1차 시에 비해서 어떻게? 1차 시는 브레인스토밍에 2시간이 들었는데 3차 시에는 1시간밖에 안 들었어요. 왜 그럴까? 학생들이 이 브레인스토밍에 굉장히 적응을 했기 때문에,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단계별 처음에 이 토의 중심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어떤 그 구체적인 그 뭐 생각 꺼내기, 브레인스토밍, 뭐 그물짓기, 다발짓기, 개요짜기 등등의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또 이제 토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수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어떻게 이것을 사실 뭐 어떤 더 이상 이제 지식 관련된 절차 관련된 수업 할 필요 없고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차 시에 보면 문제 발견하기와 브레인스토밍을 한 차시 다 끝내버렸고요. 개요 짜기를 바로 이제 2차 시 또 1시간에 다 끝내버리죠. 예. 이렇게 이 수업은, 이런 협동 수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학습자들이 익숙해지면 좀 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 왜? 그들이 이 스스로 이제 일종의 약간 자동화된 거죠. 능숙한 그 학생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뒤에 초고 쓰기, 고쳐 쓰기, 뭐 평가하기도 마찬가지죠. 예, 다 이제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나, 아이고 이게 좀 표가 이상하네. 전략 책임 이양하기 옆에 있는 칸이 1차시, 그 옆에 있는 칸이 2차시, 그 옆에 있는 칸이 3차시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1차시에는 이 1차시 하는 것은 이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20시간의 시간이 들었다면 두 번째 돌릴 때 2차시에는 7시간, 세 번째는 5시간 밖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밑에 있는 27, 5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글을 토의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데, 즉 평가기까지 진행되는데 필요한 어떤 시간이다. 이게 이제 제가 물론 이걸 제가 직접 수업을 한 게 아니고 이 토의 중심 논술 수업과 관련된 이제 논문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거거든요. 이 논문을 요약한 건데 그 논문에서 이렇게 직접 이제 그 논문을 쓰신 분이 이제 고등학교 교사인데 직접 이렇게 학생들에게 한번 장기적으로 실제 실험을 해본 거죠. 실험을. 그래서 처음에는 좀 학생들이 약간 뭐라고 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교사의 설명 시범을 들어야 되고 또 하는 것도 잘 몰라서 어리숙하게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한 3번 정도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뭐 교사는 그냥 조정 정도만 관리 감독 정도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각 전략 수행의 하위 과정으로 두세 과정을 두어 첫 번째 과정에서는 현시적 교수법에 의한 제반, 선언적, 절차적 지식과 전략을 책임져야 하였다. 그 두 번째 과정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전략을 능동적으로 사용케 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과정에서는 전략 사용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 좋은 학위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 과정의 1차 적용은 교사가 적절한 전략을 제시해가며 20차 시에 걸쳐 수행되었고 2차 적용은 학습자가 전략을 적절히 선택하고 조정하는 초인지 전략을 사용해서 7차 시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제3차 적용은 3차 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앞좌표에서 5차 시, 5시간 안에 수행됐다. 즉 학생들이 전략 사용이 자동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제대로 시범을 보이고 그리고 처음에 좀 잘 봐준다면 학습자들이 스스로 이제 전략을 선택하고 나중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 뭐 여기 토의 중심 논술 지도는 이 정도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각 쓰기 단계별로 그 뭐 워크숍이든 협동 장문이든 다 이제 협력적인 글쓰기를 하는데 그때 활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토의 중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토론 중심 그리고 상호 평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